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건축, 중세 건축, 근세 건축, 아마 중세 건축까지 세라센, 그다음에 로마네스크나 고딕 건축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아일이라든가 내부 이런 게 조금 요 공간들 좀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여러분들 고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런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요 로마네스크나 고딕, 사라센 건축까지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초기 기독교 건축부터 시작해서 특징이라든가 건축 양식, 그다음에 건축 발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 그 다음에 고딕 건축, 그 다음에 비잔틴 건축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거고, 사라젠 건축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전에 유튜브 좀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에서 제공된 동영상인데, 콜로셀리움, 고대 건축의 콜로셀리움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를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죠. 로마의 건축은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황제의 권력과 치적을 상징하는 동시에 로마인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축적된 재화와 노동력, 수준 높은 기술력을 만방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콜로세움의 이 아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밑으로 전달하면서 서로 이렇게 수평력이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상쇄시켜 가면서 원형 콜로세움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좀 같이 하기 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9번째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 평민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네로의 복종으로 추락해버린 황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큰 건축물을 구상합니다. 직경 188m, 높이 48m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 관중석은 층마다 다른 양식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했습니다. 1층에 도입한 도리아식은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장식은 간소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줍니다. 강인하며 남성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이제 그 건축 양식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요 도리아식 양식인데, 이게 이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요 주두, 여기서 이제 요 도리아식, 요게 도리아식 양식인데, 여기서 받아서 기둥으로 해서 전달시키고, 이제 기초로 전달시켜서 이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많이 이제 알려진 오래된 그 도리아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2층은 이오니아식을 도입했습니다. 남성적인 도리아식과 대비되는 이오니아식은 한결 여성적입니다. 주두의 소용돌이 문양이 특징으로 우아하고 섬세한 구조로 주두와 주춧돌을 장식합니다. 요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요 이오니아식은 이제 도리아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양머리처럼 이렇게 되어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요 주두가 받아서 이제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인데, 요게 이제 이 양머리처럼 해서 조금 더 도리아식보다는 화려하게 되어져 있고, 또 코란트식이 있다 했죠. 요보다 더 이제 조금 화려한 그런 그 주두 역할을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란트식,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형태. 로마에 와서는 조금 더 이제 복합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 나타난 양식인데, 어쨌든 이제 같이 로마에도 나타나는 그런 주두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린트식 양식인데, 아까 도리아나 이오니아보다는 그 더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콜로세움. 5만 명을 동시 수용했던 이곳의 입장 방법은 요즘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80개의 출입구마다 새겨진 로마 숫자. 관중들은 입장권의 번호와 같은 출입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최대의 오락시설이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차 싸움은 물론 검투사 대 검투사, 검투사 대 맹수의 대결에선 피가 튀는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죽음의 경기가 온 로마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콜로세움은 모든 로마인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물을 채우고 작은 배를 띄워 나우마키아라는 모의 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던 로마의 전성기, 그 화려했던 시절의 중심에 콜로세움이 있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관중의 함성으로 들썩였던 콜로세움은 서기 442년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며 한 시대를 마감합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선조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 위에서 살아가는 이탈리아인들은 역사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삶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박제된 역사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중세 건축의 초기 기독교 건축에 대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지를 따라서 KBS 세상을 넓다에서 방송 방영된 유튜브 요거를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따라서 터키 여행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부시가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으로 왔는데요. 비잔틴 유적 중 최고의 건축물로 꼽힙니다. 크고 웅장한 내부는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 두 종교의 흔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성당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랍도 있습니다. 천장에 성무자선도 그려져 있고요. 성당 기둥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돌리며 소원을 빌 수도 있었습니다. 네.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면서 개보수됐지만 성당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당 2층은 현재 갤러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 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만 봐도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건 9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당 옆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으로 갑니다. 17세기 초에 지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도움을 가진 사원으로 일명 블루무스크라 불립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답게 내부 역시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요. 안에는 200개가 넘는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며 스테인드 글라스와 타일이 반짝여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규모나 뭐 장식으로 보나 대적할 만한 사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처에 있는 토카프 궁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완성됐는데요. 이후 한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거주하며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 궁전은 단순한 술탄의 거주지가 아니라 중신들이 회의를 열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궁전이자 뭐 국회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내부도 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궁전 뒤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가 담긴 에페소스로 갑니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에페소스는 그리스 상인들로 활기를 띠던 대도시였는데요. 인구 20만 명이 살았던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품고 오랜 기간 번영을 이루었죠. 먼저 오데온으로 왔습니다. 오데온은 지붕이 있는 소극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앙송이나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야외 원형극장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소극장이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스에는 고대 원형극장과 신전, 대리석 도로 등 로마 시대 유적이 즐비합니다. 1만 년에 걸쳐 20여 개의 문명이 탄생한 화려한 역사의 현장이죠. 네. 이곳에는 공중 화장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변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온천수를 흘러보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로 마주보면서 쓸 수 있게.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네. 에페소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사도 바울이 머물며 설교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참 의미가 깊은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페소스에는 1세기경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로마와 국교가 되며 그 중심지로 변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의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세기경 그리스도교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방문했고 그가 투옥됐다고 전해지는 건물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며 지내다가 매장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6세기경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곳에 다음은 서문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그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당시 서문화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폴리캅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의 탁본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폴리카브 순교 장면들을 묘사한 성화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 성화도 참 아름답네요. 네. 폴리카브 순교는 이후 서문화 지역의 복음 전파에 불을 지피게 됐고 결국 기독교가 봉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버가모 지역으로 왔습니다. 해발 400m 높이의 가파른 산 위에 잘 잡고 있어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던 문화도시 버가모. 당시 이곳엔 그리스, 로마 신전 등 6개의 신전으로 가득했는데요. 문화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인구 15만 명의 대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이 한창 번영을 누리던 시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금은 붉은 벽돌로 쌓은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했던 부유한 도시인데요. 금이 많이 생산돼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한 곳이군요. 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기둥이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상태가 좋은 편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목욕탕과 체육관 등이 있어서 부유한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또 회당 옆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터도 있는데요. 그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타일이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타일을 볼 수가 있군요. 네. 당시 사대 사람들은 풍요를 주관하는 아르테미스 신으로 알려진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을 위해 화려한 사원과 제단을 건축했는데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 당대 웅장했던 사원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뚝 솟은 기둥 2개가 있는 곳이 바로 신전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오니아 양식의 거대한 기둥 2개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이곳의 존재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오니아 양식 주두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죠. 여기 기둥이고요.
그리고 신전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뒤 아르테미스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다가 4세기 중반 여기에 소예배당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도로 유명한 지역인 빌라델피아로 갑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은 두 차례의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돼 두꺼운 기둥과 기문들만 남아 순례객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유적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 교회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나오는 7대 교회 중 유일하게 꾸짖음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숨어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대도시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거기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네. 그 터만 봐도 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 그 결과 도시에 사치스러운 온천탕과 신전이 생기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부유에서 자만과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시민들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지진으로 교회는 폐허가 되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당시의 영화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터에서도 이 화려함이 느껴지네요. 예. 다음은 터키 중부에 있는 카파도키아로 향합니다.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버섯 모양의 바위가 인상적인 파샤바 계곡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계곡을 요정이 춤추는 바위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위 안에 불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지금 봐도 참 의아하네요. 예, 로마 시대 후기에 기독교 탄압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이 계곡에 숨어 살았고요. 네. 그런 7세기에는 아랍 공격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이런 독특한 동굴 집을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유명한 곳은 괴레메 지역입니다. 그곳엔 옛날 수도사들의 은시처로 사용된 동굴터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특히 박해를 피해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만든 그 석굴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진 교회 입구와는 달리 내부에는 프레스코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성모 자상을 비롯해 성 요한 등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동굴 안에 교회를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니까 그 신앙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히에라폴리스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묵칼레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아, 저는 이곳에 온천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대 도시의 흔적도 있군요. 예, 로마인은 이 도시를 히에라폴리스, 즉 성스러운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네. 도시 안에는 야외극장이 남아있는데요. 2세기에 건설된 이 야외극장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른 야외극장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네, 무대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이곳에는 여러 개의 신전과 대욕장이 있는데요. 신전이 많아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흐르나 봐요. 예, 그 위에 하데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황가스가 올라오는 온천수의 발원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빌립은 이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 초
그의 묘지 위에 이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치형 기둥들이 보이네요. 예, 십자가 모양도 보이고. 그의 중앙은 팔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7교의 순교를 더한 완전수 8을 의미하며 즉 영생. 이곳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1차 전도여행을 온 곳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로 지금은 광장과 상점들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바울 기념교가 있던 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설교를 했던 장소인데요. 여기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셨다는 곳이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따라간 터키 여행,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한 그런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근세 건축, 르네상스 이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건축은 이제 르네상스 건축, 바로크, 로코코 건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운동에 근간을 둔 그런 건축이 되겠습니다. 피렌체 성당에 도움이 되는데 브루넬리스키에 의해서 설계돼서 만들어진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 그 다음에 샹보르성,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와 로코코 건축, 굉장히 극적이고 환상적인 건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타원형 광장, 이렇게 광장이 있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건축물이 되겠고, 세인트 폴 대성당,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크와 로코코 건축 양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화려하죠. 환상적이고, 베르사유 궁전 내에 거울방이 되겠습니다. 요게 거울방.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건축에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로코 건축이 있는데, 지금 간단히 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건축 양식이라든가 구조,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르네상스 건축은 이제 봉건 제도와 기독교 정신 위주의 중세가 붕괴되고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가 성립된 15세기 초기 이탈리아에서 발원이 되고 15,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그런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의 특성을 보면 구조 재료는 주로 석재, 벽돌, 콘크리트 등을 주로 사용을 했고, 실제 구조는 이제 조적식 구조이면서 외부 윗면에는 가구식 구조로 이제 표현이 됐다. 아까 성 베르두 성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피렌체 성당이라 마찬가지로 돔이 있었잖아요. 그런 돔은 시공성과 경량성과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골조 구조를 내외로 마감하는 위중 구조로 이제 해서 돔을 형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근본이 된 인본주의,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는데, 르네상스인들은 중세에 지나친 신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건축 양식도 그런 인간 중심의 건축 양식으로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예술도 중세와는 달리 신이 아닌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고, 건축도 교회에서 중심에서 중세와는 달리 아까 우리 초기 기독교 건축 같은 경우는 교회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과는 달리 공공건축, 궁전,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인간 중심으로 건축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복고주의,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이제 중세와 지나친 신 중심의 감성적, 낭만적 경향에서 위험적을 느끼고 고전주의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고전주의적, 고딕 건축이라든가 그런 복고하는 그런 복고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르네상스 예술 전반에 복고주의적 경향에 따라 건축도 과거의 고전주의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고전 건축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고전 건축의 구성 원리를 이론화, 체계화하여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전 건축의 핵심 건축 구성 원리는 주범 양식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 건축미의 군원은 주범에 의한 그런 그 비례라든가 질서, 조화 이런 것의 인식을 갖고 나타나게 됩니다. 주범 양식과 함께 엔터프라이처, 그 다음에 박공, 코니스, 아치, 그 다음에 아케이드 등 고전적 건축 요소들을 건축에 도입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법칙 추구, 신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간 중심에 의한 르네상스의 예술을 꽃피우고, 건축 양식도 그 르네상스 양식에 맞는 그런 건축 양식이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례라든가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건축 양식에 반영해서 구성 원리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그 평면이라든가 인면도 그런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입각해서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건축은 이제 주관적, 임의적, 감상적이 아닌 규범과 법칙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 건축 양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특징이 되겠죠. 그죠? 객관적, 합리적, 그런 계산적인, 그런 수학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 된다. 형태 및 장식으로는 고전 건축의 질서와 형식미를 건축의 기본 요소로서 고려를 하고, 수학적 관계의 바탕을 둔 조화, 비례, 질서, 균형과 통일에 의한 형태미를 추구했다. 그 다음에 건축의 각 구성 요소가 그 자체와 상호 관련성에 있어서 완벽한 비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형태를 추구를 했고, 주범, 코니스, 박공, 아치, 아케이드 등 고전적 요소들을 장식적 요소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외벽의 경우 벽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질감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 리스트러케이션 기법을 이제 사용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르네상스 건축으로는 이제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문화 발현지에서 유럽에서 이제 가장 융성을 했고, 15세기 초에서 16세기 말까지 전개됐고, 초기 르네상스일 때는 이제 당시 이탈리아 제1의 상공업 도시인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범이라든가 아치, 아케이드 이런 고전적 장식 요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됐다. 대표적인 그때 당시 활동했던 건축가이면서
조각가이고 이런 브루넬레스키라든가 미켈로조 이런 건축가들이 있다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 르네상스를 지나 전성기 르네상스인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알베르티, 브라만테, 상갈로 등 그런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후기 르네상스로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건축된 그런 매너리즘 경향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이 매너리즘은 이제 전성기의 르네상스 건축과 마찬가지로 과거 양식의 규범을 이제 모방하지만 다양한 의도적이고 다양하게 이제 조작을 해서 어떤 이제 아이덴티티를 또는 독창성을 이제 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초기 건축가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건축가고, 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이제 정립한 그런 건축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르네상스의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들이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켈로조 마찬가지 이제 브루넬레스키의 제자인데, 이제 이 사람도 건축가로서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한 그런 건축가이고, 이제 작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티, 고전 건축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건축의 법칙을 이제 추구한, 그래서 이제 비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힘쓴 그런 건축가이고, 로마 시대 건축 이론가에 이제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건축 이론서가 건축 10서를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분석 정리한 건축론을 이제 저술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작품으로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라만테 건축가인 이 사람은 초기에는 화가였지만 브루넬스키라든가 알베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평면을 탐구했다. 초기 베드로 교회 최초 교회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작품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템페에또 이게 이제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마리아 델라 파제 이런 작품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샹갈로도 이제 브라만테의 제자인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많이 알려진 건축가 활동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르네상스 양식의 법칙 규칙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시각적, 조소적 예술로 간주해서 개성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 양식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성당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팔라디오, 안드레아 팔라디오, 르네상스 후기 고전주의 건축가의 대가다. 그래서 이 알베르토의 건축 이론을 이제 추종하던
수치적 관계, 비례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원리로 하는 건축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축 사서를 이제 저술했다라는 거죠. 작품으로는 이런 카프카 별장이라든가 이런 마지오레 성당, 이런 성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뭐 그 밖에 기타 건축가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작품으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네상스 건축을 보면 이탈리아 침입 당시 르네상스 문화를 접한 후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예로 들면 이제 이런 블로아성이라든가 샴보르성 이런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건축은 마찬가지로 이제 16세기 후경부터 도입해서 17세기에 이제 성행을 했고, 목재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장식 수법인 이런 하프팀버를 이제 사용을 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하잖아요. 날씨가 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하고 춥기 때문에 좀 목재를 덧대는 거죠. 하프 반쯤만 덧대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보온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건축가로는 이제 존스 기타 국가 르네상스 건축이 이제 스페인의 이런 건축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하인덴부르크 성이라든가 이런 네덜란드에는 이런 시청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르네상스 건축이고, 바로크 건축을 좀 보면 이제 조금 더 화려하게 짓게 되는데,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합리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고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 17, 18세기에 걸쳐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쪽이죠. 유럽 국가에 전파된 건축 양식으로 감각적, 역동적, 장식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화려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로코코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건축 양식의 특징을 보면 고전적 법칙은 이제 무시하고, 그죠? 르네상스 건축에서 추구했던 엄격한 그런 법칙, 규칙, 비율, 균형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무시를 하고 나타나는 건축 양식이다. 그래서 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대칭, 비례, 질서, 조화 등의 정적이고 2차원적인 그런 건축 구성 요소를 이제 무시를 했다. 극적인 효과를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이런 비대칭, 대칭, 대비, 과장 등 역동적이고 이제 3차원적인 그런 건축 기법에 의해서 형태 및 공간의 극적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장식, 호화, 조각, 공예 등을 이제 건축 장식에 적용을 했다. 곡선과 곡면에 의한 장식을 통해서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형태와 공간을 이제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코닉스, 파동 벽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해서 화려한 장식을 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축가와 이제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건축에서는 이런 16세기 말부터 교황청의 후원 아래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런 건축가들, 이런 건축가들이 있고, 이제 건축가 중에 이 베르니니는 이제 화가, 조각가이고 건축가로서 주로 이제 교황과 귀족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다. 성 베드로 성당,
그다음에 스칼라 레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남아 있고, 보르미니, 마찬가지 동시대 건축가 베르니니와 이제 좀 대조적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건축을 이제 추구를 했다. 그래서 뭐 파동 벽면이라든가 와형 장식, 곡선의 코니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사한 그런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성 카를로스 성당 이런 작품이 있게 되겠고, 성 아부 성당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성 카를로스 성당 건축이고, 성 아부 성당 건축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 건축 사진에서 이런 걸 직접 찍으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걸로,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아니니 마찬가지 쭉 있게 되고, 성 로렌조 성당 같은 경우 또 이제 화려하죠.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에 비하면. 기타 건축가로서 이런 포르타, 카를로 마데르나 이런 건축가, 롱게나 이런 건축가들이 있다. 프랑스의 그 바로크 건축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프랑스 바로크 건축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건축가 중에 이제 로이르고, 그 다음에 뭐 자크 르메르시아, 그 다음에 망사르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사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바로크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크리스토퍼 렌에 의해서 지어진 성 파울 성당, 그 다음에 성 스테펜 성당, 이런 파울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제임스 깁슨이라든가 이런 건축가들이 있게 되겠고, 독일에 있어서의 바로크 건축을 보면 아삼 형제 또는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바로크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크를 거쳐서 이제 로코코 건축으로 좀 들어오면, 프랑스 바로크 양식은 절대적 후원자였던 루이 14세의 죽음과 함께 이제 종료를 하고, 루이 15세의 등장과 함께 바로크식 성격을 계승한 이제 로코코 양식이 이제 파리에서 발생이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이제 화려하게 되는 건축 양식이 되고, 로코코 건축 양식은 18세기 초부터 1770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유럽에 특히 이제 영국이나 독일에 영향을 끼친 그런 건축 양식이 됩니다. 특성으로는 이제 종교와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공적 생활 위주로 전개된 바로크 양식과는 대조적으로 로코코 건축 양식은 이제 개인적 사적인 생활 양식에 이제 근거를 두고 전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섬세하고 우아하며 개인 생활에 쾌락을 주는 개인 위주의 소규모 공간 창출에 이제 열중을 했다. 실내를 곡면, 대부분 이제 곡면을 많이 썼죠. 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주범은 장식에 의해 자유로운 수정이 가해졌으며, 모든 돌주부의 몰딩을 이제 가늘게 또는 가늘고 약하게 해서 조각과 얇은 평면을 했다. 몰딩을 뒀다는 거죠. 돌주부에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 건축으로는 건축물은 이제 프랑스의 이런 이제 건축들이 있겠고, 건축가에 의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화려한,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도 화려하지만 또 이제 화려하게 장식이 많이 있는, 그리고 곡면이 많이 사용된, 곡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된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앞전에 이제 콜로세움,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성지, 이걸 좀 동영상 짧은 걸 봤는데, 근세 건축에 있어서 르네상스 또는 바로크 건축, 로코 건축은 이제 일단 이론적인 것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과도기하고 근대, 현대 건축,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옥이 있죠, 한옥. 전통 가옥, 한옥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제물, 여러분들 카페에 제출된 과제물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포커싱을 지금 찍어서 카페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제목을 붙여놨네요. 다행히. 이제 아웃포커싱 1 써 있고, 요걸 이제 아웃포커싱 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고 주변을 흐릿하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이 요 컵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순광, 순광일 때의 사진. 그 다음에 측광, 순광하고 측광하고 좀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또 넘어가고, 역광, 이건 이제 그 바라보고, 이건 역광 효과를 좀 나타낸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쭉 찍어서, 굉장히 넓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치유주자 과제물, 동영상인가요? 동영상이 좀 재생이 안 되네요. 또 동영상, 또 재생이 안 되고, 일단, 파노라마까지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이제, 아웃포커싱, 을 한, 요걸 이제 아웃포커싱 한 것 같아요. 이걸. 이것도 아웃포커싱을 했고, 이렇게 피사체를,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서, 사진 촬영을 했네요. 그 다음에 순광, 그 다음에 역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역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찍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바라보고 찍었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찍은 거, 빛이 옆으로 들어오는 측광. 또 동영상이 있나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이렇게 파노라마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장소를 찍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파노라마를.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 볼까요? 이건 첨부 파일인 것 같은데, 첨부 파일 있나요? 일단 요것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굉장히 잘 했네요. 아웃포커싱을. 예. 그죠? 이것도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광. 본인이 직접 찍은 것 같은데 상당히 카메라 화질이 좋고 잘 찍혀 있습니다. 파노라마도 마찬가지로 잘 찍었네요. 그죠? 파노라마. 여기까지 되겠고, 그 다음 원근법에 대한 거, 대기 원근법, 겹치기 원근법, 나름대로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터디를 한 걸 적어서 제출한 것 같아요. 색채. 네. 여기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좀 이것도 이제 다른 학생 거 원근법에 대한 건데, 이미 전전 시간에 이미 다른 학생들이 원근법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적용된 원근법, 라파엘로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런 화가이죠. 아테네 학당.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근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이제 한번 봤었죠, 그죠? 가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다리.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기 그림이죠. 여기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과제물 나간 것 중에 영화 속에 이제 건축물 과제물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작품 한 사람 거 이렇게 소개했지만, 요번에도 이제 요 학생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영화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했는 것 같아요. 장르는 액션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좀 제공을 해줘야 다른 학생이 볼 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지나가면 좀 다른 학생이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영화 줄거리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등장인물 이런 것들, 어떤 줄거리다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실제로는 이제 요걸 작성한 요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해야 되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이니까 발표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톱해놓고, 이것도 줄거리.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동영상이니까 정지를 하면 읽을 수 있죠, 그죠? 있고, 그래서 영화 속에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희망하는 씬에서, 그래서 이제 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체코의 재건을 상징으로 한 188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890년대 완성이 된
르네상스 양식의 그런 국립박물관이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굉장히 잘 조사가 됐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 건축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르네상스 건축.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건축 양식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비례라든가 어떤 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 요소로 활동이 된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르네상스 건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건물 높이는 70m, 너비는 100m,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었다. 예, 이렇게 좀 조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 속에 체코 국립박물관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영화 속에 나온, 여기 영화 속에 이제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장면 중 추격자한테 쫓겨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간 건물. 그래서 요한이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하산 2세 사원으로 대지 면적이 이제 뭐 이 정도 되고 높이는 이 정도의 이제 요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모스크바 중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물 지붕은 약 6분에 걸쳐서 개폐된다. 건물 지붕이 개폐되나요? 네. 건물 지붕이 이렇게 개폐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나 실내 장식에서는 세계 최고의 모스크로 꼽히고, 모로코 최고의 실내 장식 조각 기술자 약 3,300명이 그래요. 3,300명 많은 인원이 이제 투입돼서 장식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죠? 모로코 전통 조각을 완성해서 세계의 걸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흥미롭게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같이 봤습니다. 사원 안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됐네요. 안에서의 모습도 이렇게 캡처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축물, 요거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제 모터보트 추격 장면 배경으로 등장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의 최고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만든 바로크 고전 양식의 성당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로크, 요거 이제 르네상스 건축, 바로크, 그다음에 로코코, 이게 조금 전에 봤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시기 적절하게 과제물을 잘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속 건축물에 이제 나온 건축물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브루넬스키라는 것은 이 아까 건축가 이름이었죠. 브루넬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돔. 여기 이제 산타 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의 어떤 조감도에 대한 명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스터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 나온 건축물의 건축물, 미션 임파서블에 이런 건축물도 나오나봐요. 주인공이 이 빌딩에서 임무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부르자 칼리파 빌딩으로서 3.1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3.1기법은 3.1기법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3일에 한 층씩 그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공 기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부르즈 칼리파가 아니죠, 이건? 부르즈 칼리파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부르즈 칼리파 건축물은 요 앞전에 다른 학생이
이제 그 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평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건축물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축물이었죠. 좀 건물 이름만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빌딩 이름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건 또 부르즈 칼리파의 층수별 용도인데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데 지금 요 건물이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요건 부르즈 칼리파의 건물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물 형상은 조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 네, 여기 보죠. 부르즈 칼리파. 요거 건물이죠, 요거. 요게 이제 부르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부르즈 칼리파 건물이죠. 그죠? 평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셋백이 되는 거죠, 셋백. 그죠? 이게 좀, 이미 본 김에, 한번 들어갈까요? 이렇게 생겼죠. 요게 부르즈 칼리파예요. 얘가. 그죠? 얘가. 또 보죠. 얘가 이제 부르즈 칼리파죠. 건물이. 지금 현재 최고층이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션 임파서블에 부르즈 칼리파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미션 임파서블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건 이제 모양이죠. 요게 이제 되겠고, 아까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위키백과. 네, 요게 이제 층별, 용도별, 층별의 용도를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요건 그 아까 레포트 보고서에도 과제물에도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쭉 시공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 말고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제공한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나온 김에 보도록 합시다. 이게 8분인가요? 좀 기나요? At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a new era has begun. The Empire State Building, the Sears Tower, KLCC, TFC 101, and the Burj Khalifa. 이게 지금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이제 요 높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 초고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시어스 타워, 그 다음에 KLCC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거죠. 요것도 452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FC 101 건물, 이제 508m인 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최고층이 이제 요게 부르즈 할리파 162층이고 82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건축을 해요. 현대 건축.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건축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한번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합니다. In Dubai, the Middle East economic, financial, and logistics hub, the world's tallest high-rise building, featuring the finest hotel, residential, and high-tech office facilities, has risen to a new unprecedented world record height. At an estimated construction cost of $1.5 billion and a total floor area of 495,000 square meters, the tower consists of 39 floors of hotel accommodations, 68 floors of residential apartments, and 37 floors of office space. This is the Burj Khalifa. Engrafted on by the traditional Islamic structure and inspired by the desert flower, its unique design concept symbolizes the bright future of Dubai. The 500,000-ton tower was built on a 3.7-meter thick raft foundation with 192 1.5-meter diameter board piles extending 50 meters below the raft. Having secured its structural stability by using high-strength concrete, the 162-story structure was designed to withstand seismic forces up to the 6-degree magnitude on the Richter scale. The building was also designed for severe wind loads, while remaining comfortable to the occupants even at a maximum 55. 이게 이제 이제 바람에 의해서 거기 두바이가 이제 해안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55m 최대 풍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125cm, 1.25m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좌우로 이렇게 드래프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 정도의 마그니튜드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견디도록, 그래서 내풍 구조와 내진 구조가 겸비된, 그래서 같이 구조적 안전성을 이제 확보한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cale. The building was also designed for severe wind loads, while remaining comfortable to the occupants even at a maximum 55 meter per second wind speed, 600 meters above the ground. Every 30 floors, 4 refuge shelters are provided for emergencies, such as fires or terrorist assaults. In addition, 57 high-speed elevators and separate emergency elevators are installed to quickly and safely evacuate occupants located at high-level floors in case of a fire. During construction, even a small movement or any change in load distribution of the building was closely monitored in real time through the use of more than 700 sensors embedded in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In preparation of the building's height shortening of about 65 centimeters due to its own weight of 500,000 tons, each floor was constructed at an average height of 4 millimeters higher than the design floor height. To monitor and verify the building's verticality and lateral movement, a new surveying method utiliz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based on satellite coordinates was adopted.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공할 때 이 수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 각도가 어긋나도 여기 가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수직도를 이제 잘 맞춰서 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공에 있어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이런 이제 위성을 이제 이용해서 수직도를 맞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3-day cycle of the construction process, steel reinforcements were pre-assembled on the ground and then lifted to the fixing area to minimize assembly time at the fixing location. On the second day, the forms were set in position after installing the door openings and steel embeds. On the third day, the concrete was poured, and after 12 hours, the form systems were automatically lifted to the next floor positions by 2,300-ton hydraulic jacks attached to the forms. For the main tower, 3 luffing tower cranes were installed for lifting large quantities of material quickly. 4 concrete placing booms for casting concrete more efficiently. 13 high-speed temporary hoists for transporting manpower and materials. And 3 high-pressure pumps for pumping concrete up to the highest floors were used. Furthermore, the pressure pump technology that sends high-strength concrete up to a height of 601.7 meters while maintaining its workability was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technologies adopted and utilized by Samsung. The tower of the spire structure brought the tower to the highest structure in the world. First, the outer part of the structure was constructed, and then 143-meter high blocks of the pinnacle pipe were assembled within the building. Then a lift-up method with hydraulic jacks and steel strands was employed to push the spire pipe up to its final position. Korea has created a new page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worldwide. The building built by Korea has become the pride of the UAE. 네, 여기까지가 되나요? 아직 좀 있나요? Creating history in the name of Korea. Because no one has ever done it before. Because no one believed it would be possible. This became our challenge. And passion to make a history and evoke our spirits. At the height of the world, at the top of the Burj Khalifa, we saw a brighter future. We felt a new history being created by Samsung. Until the day we truly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our challenges will continue.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부르즈 칼리파의 그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그 과제물로 좀 되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요 그 좀 형상이 아까 동영상에서 본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화 속에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공이 잠시 쉬었던 그런 자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관람석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제시를 했네요. 예,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여기 끝이네요. 자, 여기 끝이네요. 예,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었나요? 요건 이제 좀 늦게 제출한 것 같아요. 원근법에 대한 정의. 그래서 저는 이미 앞에 학생들에 의해서 봤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하죠. 여기 이제 소시점을 한 개 표현했네요. 건물 이름이라든가 출처를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네요. 그죠? 이것도 건물 이름이라든가 출처를 좀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원근법에 대한 이해와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 시간에 이미 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보도록 합니다. 서울은 이제 사례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원근법.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알베르티의 원근법, 이제 피라미드의 그리드를 연상케 한다 이렇게 있죠. 알베르트 아까 나온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죠. 중세 건축의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나온 이쪽에 이제 원근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브루넬스키의 파치 예배당, 그 다음에 가로수길, 여기까지인가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물 다 봤나요? 준비된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나요? 동영상. 근데 동영상이 지금 동영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작품, 사진 찍은 작품을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여기 동영상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되네요. 예, 슬로우 모션에 대한 동영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이거 뭐죠? 공을 던지는 걸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봤나요, 이게? 이거 뭐죠?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재생이 안 되네. 이거 재생이 안 되네요. 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 봤나요? 원근법 본 것 같네요. 예, 요거 이제 아웃포커싱. 예. 잘 찍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역광인가요? 순광. 제목이 없네요, 지금. 예.
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재생이 안 되네. 여기까지 봤나요? 여기 봤나요? 이것도 봤죠, 그죠? 원근법. 자, 여기까지 일단 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영화 속의 건축물 그거 아직 제출하는 사람은 그 영화 속의 건축물을 좀 줄거리 등장인물 스토리 이렇게 하고 캡처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 스터디한 걸 정리를 해서 PPT로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과제물도 아직 안 낸 학생들은 그 늦었지만 늦는 대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12주, 13주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그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봤으니까 나머지 조금 잠깐 보고 근대 현대 한옥까지 볼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 물론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 마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안에 과제물이라든가 동영상 보고 구독 또는 그 댓글 이렇게 구독과 댓글 같이 남겨 놓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